여러분 혹시 단 하나의 게임을 보기 위해서 1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고 선수들은 거의 아이돌 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렸던 그런 시절 기억하시나요? 정말 눈부신 영광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한국 e스포츠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몰락,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프로게이머가 꼭 순위권에 있잖아요.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게임하면 그냥 나쁜 거, 공부의 적, 이런 식으로만 여겨졌거든요.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시작점에는요, 사실 좀 특별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였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어요. 바로 그때 컴퓨터 몇 대로 시간당 요금을 받는 작은 가게 PC방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작은 공간이 한국 현대사의 거대한 무대가 될 줄은 말이죠. 이 e스포츠의 기적은요, 정말 여러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미 전국에 쫙 깔려있던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시간당 1,000원이면 충분했던 아주 저렴한 이용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가 진짜 대단했죠. 그때 미국에서는요, 그 무거운 컴퓨터를 막 낑낑대면서 들고 모여서 램파티라는 걸 해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땠죠? 그냥 슬리퍼 끌고 동네 PC방 가면 끝이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린 스타크래프트의 절반, 무려 50%가 대한민국, 딱 이 한 나라에서 팔렸습니다. 아니, 게임을 만든 회사조차도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 어리둥절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한국에서만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었죠. PC방에서 그냥 재미로 시작했던 이 작은 놀이가요, 순식간에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대회가 전국 대회가 되고 PC방 무료 이용권 같은 상품이 수천만 원의 상금으로 커졌죠. 마침내 방송사에서 이걸 중계하기 시작하고 대기업들이 팀을 만들면서 취미는 완벽한 직업, 즉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때 선수들은 그냥 게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 스타였죠. 저마다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과 카리스마로 팬덤을 이끌었고요. 황제, 폭풍, 영웅, 이런 화려한 별명이 이름 앞에 붙었고 수많은 팬들이 그들의 경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10만, 이게 바로 그 황금기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단 한 번의 게임 결승전을 보기 위해 야외 경기장에 모인 관중의 수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프로게이머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면 현실에서도 죽이고 싶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게임하는 사람들을 거의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던 시절이었어요. 10만 관중이라는 이 현실이 바로 이런 편견을 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판이 커지고 거대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판을 처음부터 맨손으로 키워온 방송사와 선수와 팀을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키운 기업 협회 사이에 중계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양쪽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열정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아주 냉정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협상은 계속 평행선만 달렸고 결국 협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초강수를 둡니다. 바로 생방송 중에 선수들을 철수시킨 거죠. 수만 명의 시청자와 경기장에 모인 팬들을 완전히 볼모로 삼아서 방송사를 압박한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방송사들이 백기를 들면서 싸움은 협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협회는 스폰서 노출을 극대화하려고 경기 수를 주 3일에서 5일로 무리하게 늘렸고요. 이건 고스란히 선수들의 부상과 번아웃, 그리고 경기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권력 다툼으로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던 이 세계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단단해 보였던 세계가 대체 왜,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새벽 검찰청 조사실, 한 프로게이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1,000만 원이요? 경기를 일부러 져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바로 이 말과 함께 한국 e스포츠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어두운 스캔들의 막이 올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불법 도박 사이트였어요.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스타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 선수들의 낮은 연봉, 그리고 너무나 짧고 불안정한 미래. 브로커들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던진 거죠. 그건 선수들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든 덫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게 바로 약점이 돼서 더 큰 범죄를 강요당하는 늪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승부 조작의 파장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게 결정타였죠. 신뢰를 잃으니까 스폰서, 팀, 방송 모든 게 그냥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10년 넘게 이어온 프로리그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새로운 게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 하나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재건의 핵심은 그 뼈아픈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을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판은요, 모든 걸 정반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착취가 아니라 복지, 불신이 아니라 투명성, 그리고 대립이 아니라 상생, 안정적인 최저연봉제를 도입해서 선수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엄격한 부정방지 교육과 공정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죠. 무엇보다 리그와 팀, 게임 개발사가 서로 싸우는 대신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어요. 과거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들을 정확히 반대로 실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는 정말 운명처럼 한 명의 슈퍼스타와 함께 활짝 꽃을 피웁니다. 바로 페이커, 이상혁 선수죠. 압도적인 실력에 겸손한 인성까지 이 선수의 등장은 무너졌던 e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시대를 놓고 보면요, 모든 면에서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부 갈등과 선수 착취로 얼룩졌던 과거의 시스템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지만 파트너십과 선수 복지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 올린 현재의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리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그 오브 레전드 최강국이 되었죠. 이 영광은 단순히 게임을 잘해서가 아니라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기나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했던 성공,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했던 실패는 과연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선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